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3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식선을 지켜라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한국과 해외에서 보도되는 북한 소식들이 과연 상식선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문경환 기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해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뭘 해킹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 이철우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요. 북한이 최근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이런 외교 안보 부서들을 해킹하려 했지만 국정원의 활약으로 막아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직접 담당하지 않은 국회의 경우는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국회를 뭐로 해킹했을까요?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보좌진 컴퓨터 15대에 있던 국감 자료들을 빼내갔다고 합니다. 북한 해킹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에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북한이 해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결론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해커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해킹 실력이 위협적이다. 세계적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작 북한이 해킹했다는 근거들을 보면 초보 해커들이나 하는 실수들이거든요. 진짜 프로 해커들은 자신의 실체를 철저히 위장하는데 북한 해커들은 마치 자기가 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초보적인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번 해킹 건은 좀 어떤가요? 이번에는 정말 북한 소행이 맞나요? 국정원에서 공개한 근거가 없으니 맞다 아니다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북한은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주장일 뿐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고요. 다만 국정원 발표에서 몇 가지 의문은 있습니다. 아, 그게 뭐죠? 국정원은 국회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 사무처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 사무처는 해킹을 당한 의원이나 보좌관이 누구인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좀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네. 그럴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해킹당한 의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언론에는 버젓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기밀 정보를 흘렸다는 건데 국정원 측에서는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넘겼으니 거기서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회는 명단을 받은 적이 없으니 국정원이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해킹을 막기 위해서 힘을 모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서로 책임 전가나 뭐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렇죠. 네. 혹시 또 다른 의문점이 좀 있을까요? 예, 국회에서 로그 파일 등 해킹 사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정원이 거부했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하라는 건데 굳이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좀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뭔가 해킹을 했다라는 주장만 있고 그 근거가 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킹 사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네. 못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렇게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북한이 했다라는 말은 했는데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국정원이 어떻게 국회 해킹 사건을 알았냐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누구 컴퓨터가 해킹 당했는지까지 안다는 건 혹시 국정원이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북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그것은 네. 없고 왠지 국내 정치 싸움으로 좀 전락한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좀 북한 해킹 소식은 사실 전에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도 서울 메트로가 해킹을 당했다고 공개했는데요. 업무용 컴퓨터 58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213대가 접속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 해킹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북한 해킹 사건 자체가 북한 소행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게 이제 좀 문제였다고 지적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문제는 이전에도 다뤘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네네. 일단 한번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려놓고는 그 다음부터 무슨 해킹 사건만 있으면 다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정부나 국회는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킹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자꾸 이제 북한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해킹을 했다 이렇게 돌리고 국내 정쟁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그런 뭐 싸움의 대상으로만은 좀 삼는 분위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럴수록 과학적인 대비는 좀 더 멀어지겠다. 그러니까 그 뭐 해킹에 대한 대비는 점점 멀어지겠다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좀. 예, 맞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도 네. 제대로 세울 수 있겠죠. 네. 이번 국회 해킹의 경우도 실제 해킹을 당했는지 누가 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네. 좀 왠지 국정원이 국회의원 이제 컴퓨터도 관리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드네요. 네. 청와대나 이제 정부 부서들은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해킹 시도를 막았지만 뭐 국회만 뚫렸다. 뭐 이런 대목에서 그런 약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국회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한 원인은 사실 좀 다른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아, 그게 뭘까요? 국회는 보안을 위해서 인터넷과 별도로 내부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부망을 통해서 국감 자료를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거죠. 근데 내부망을 통해 주고받는 자료는 자동으로 암호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파일을 복사해 가도 다른 컴퓨터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사무실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일단 파일 암호를 푼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개인 노트북이나 USB 메모리에 담고 다니면서 밖에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킹 당했다는 것도 내부망에 연결된 컴퓨터가 아니라 다 개인 컴퓨터들입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모바일 시대에 위원들이 뭔가 보안을 지키면서도 약간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복잡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설, 네, 과연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해킹 사건만 터지면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과연 합리적인지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